늙어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집안 이야기 5가지. 가족 이야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 일인데 뭐 친한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 괜찮겠지 하면서 집안 이야기를 밖에서 꺼냅니다.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형제 이야기, 재산 이야기까지 친구들한테 털어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받았다 위로받았다 하는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집안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 당신 가족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 들수록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집안 이야기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평생 지켜온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자식들 사이의 재산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나눠줄 때 완벽하게 공평하게 나누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큰아들한테는 집을 줬고, 작은아들한테는 돈을 줬고, 딸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눠준 거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누구는 더 받았고 누구는 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나는 큰아들한테 집을 줬는데 작은아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 딸한테는 별로 못 줘서 마음이 불편해하고 말하면 그게 소문이 됩니다. 들었어? 김씨가 큰아들한테는 집을 줬는데 작은아들한테는 안 줬대 하고 동네방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자식들 귀에도 들어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한테 나는 큰애한테 집을 물려줬어. 작은애는 따로 살림 차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말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작은아들 귀에 들어갔답니다. 작은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형한테는 집을 주셨어요? 저는요? 하면서 따졌답니다. 할머니는 그건 사정이 있어서 하고 변명했지만 작은아들은 어머니가 형만 편애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차별하실 줄은 몰랐네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이후로 작은아들은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뜸해졌답니다. 형제들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형은 집 받아놓고 동생은 따로 돈 받았잖아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받았고 누가 손해봤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은 갈라지고 형제는 원수가 됩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과거 갈등은 이미 지난 일이라도 꺼내지 마세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싸웠던 일, 서운했던 일,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 아내가 시댁과 갈등 빚었을 때,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지낸 시간들이 있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일들은 잊혀지고 부부는 다시 평온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우리 남편이 예전에 사업 망하고 나서 술만 마셨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 하고 말하면 그게 다시 불씨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고 남편 귀에도 들어가고 자식들도 알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한테 우리 마누라가 예전에 시어머니랑 싸우고 명절에 집에 안 온 적이 있어 하고 말했는데 그게 동네에 퍼졌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완전히 화를 냈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밖에 하고 다녔어요?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우리가 해결한 일인데 왜 꺼내요? 하면서 며칠 동안 말도 안 했답니다. 심지어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면서 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봤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생각해도 그 이야기는 다시 불씨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과거 갈등은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셋째, 집안의 부끄러운 역사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어느 집안이든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실패했던 일, 문제 있었던 가족 구성원,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예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사고 쳐서 집안이 망할 뻔했어. 시집 식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한테 털어놓으면 위로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래? 김씨네 집이 그렇게 힘들었어? 박씨 형제 중에 누가 사고를 쳤대? 하면서 소문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퍼집니다. 한 할머니는 친구한테 우리 시동생이 예전에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져서 우리까지 고생했어 하고 말했는데 그게 동네의 김씨네 시동생이 사기치고 도망갔대로 퍼졌답니다. 나중에 시동생이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형님 댁에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저는 정당하게 사업했다가 실패한 건데 왜 사기꾼으로 만드세요? 하면서 화를 냈답니다. 그 이후로 집안 식구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집안의 부끄러운 역사는 위로는 없고 구경거리만 됩니다. 넷째, 특정 자식에 대한 편애 고백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 마음속에는 솔직히 차이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좀 더 속편해 딸이 제일 착해 막내가 제일 귀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친구한테 나는 사실 둘째를 제일 좋아해. 성격이 나랑 잘 맞아 큰애는 좀 답답해하고 말하면 그게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자식들 귀에 들어갑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형제관계를 평생 틀어놓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친구한테 나는 사실 딸을 제일 아껴. 아들들은 좀 덜하지 하고 말했는데 그게 아들 귀에 들어갔답니다. 큰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는 우리보다 누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부정했지만 아들은 다른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하고 다니신대요 하더랍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할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을 품었고 누나와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분위기가 어색하고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누나만 편애하신다니까 우리는 뭐야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자식에 대한 편애는 절대 고백하지 마세요. 다섯째, 유산을 둘러싼 속마음은 말하는 순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나이 들면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건 누구한테 줄까? 집은 큰아들한테, 돈은 작은아들한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속마음을 친구한테 나는 집을 큰애한테 물려줄 생각이야. 통장은 딸한테 줄 거야. 하고 말하면 그게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자식들 귀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그 말 하나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형한테 집을 준다고 했대? 그럼 나는 뭘 받지? 하면서 자식들이 서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부터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한 할머니가 친구한테 나는 큰애한테 아파트를 줄 거야. 작은애는 현금으로 줄게 하고 말했는데 그게 자식들 귀에 들어갔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이 변했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 아파트 이름 언제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작은아들은 현금은 얼마 정도 주실 건데요? 아파트 값이랑 비슷하게 해주셔야죠 하면서 계산하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벌써 그래? 하면서 섭섭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는 절대 미리 하지 마세요. 노년의 집안을 지키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침묵의 선택입니다. 가족 이야기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가족 이야기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집안을 갈라놓고 과거 갈등은 불씨를 다시 살리고 부끄러운 역사는 구경거리가 되고 편의 고백은 형제를 틀어놓고 유산 이야기는 계산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 말들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결국 당신 가족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친한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 괜찮겠지 않은 생각 버리세요. 세상에 비밀 지켜주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도 결국 다른 친구한테 말하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결국 동네방네 다 퍼지고 당신 가족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평생 지켜온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부부가 싸우고 자식이 등을 돌리고 집안이 갈라집니다. 그러니 집안 이야기는 절대 밖에 꺼내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털어놓고 싶어도 집안일은 집안에서만 해결하세요. 친구한테 위로받으려고 말했다가 결국 가족을 잃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친구는 떠나도 가족은 남습니다. 그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솔직함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숨기는 것도 보호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집안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그게 바로 집안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